자녀의 인생을 아주 빠르게 망가뜨리는 부모의 행동이 있습니다. 바로 자식이 손을 벌릴 때마다 무조건 도와주는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하는 일이 어떻게 독이 될 수 있을까요? 실제로 많은 가정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명한 부모들은 자녀가 도움을 요청할 때 특별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들은 거절하지도 않고 무조건 주지도 않습니다. 대신 자녀가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줍니다. 오늘은 그 특별한 방법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을 알면 자녀와의 관계도 좋아지고 자녀의 자립심도 키울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부모님 자신도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게 됩니다. 자세한 이야기에 앞서 동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음을 따뜻하게 이어주는 영상을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72세) 김정숙 씨의 이야기입니다. 김정숙 씨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두 아들을 키우셨죠. 큰아들은 결혼 후 독립했지만 둘째 아들이 문제였습니다. 35이 넘었는데도 변변한 직장 하나 없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찾아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 친구와 함께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해요. 김정숙 씨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동안 아들에게 도움을 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대학 등록금부터 시작해서 군대에 전역 후 취업 준비비, 결혼 자금까지 계속 지원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사업이라고 하니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김정숙 씨는 노후 자금으로 모아둔 돈 3천만 원을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야. 꼭 성공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6개월 후 아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사업이 어려워져서 추가 자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엄마, 이번만 더 도와주면 정말 잘 될 것 같아요. 김정숙 씨는 당황했습니다. 더 이상 줄 돈도 없을 뿐더러 아들의 말을 믿기 어려워졌습니다. 이번에는 도와줄 수 없다고 말했더니 아들이 화를 내며 나가버렸습니다. 엄마는 왜 이렇게 매정해요? 다른 집 부모들은 다 도와주던데. 그 후로 아들은 연락도 잘 하지 않고 명절에도 얼굴을 보기 어려워졌습니다. 김정숙 씨는 밤마다 잠 못 이루며 자책했습니다. 내가 아들을 너무 매정하게 대한 건 아닐까? 아들이 정말 어려운 상황인데 외면한 건 아닐까?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내가 계속 도와주기만 하면 아들이 정말 독립할 수 있을까? 또 다른 사례를 보겠습니다. 68세 박영희 씨의 경우입니다. 박영희 씨에게는 딸 하나와 아들 하나가 있었습니다. 딸은 결혼 후 남편과 함께 안정적으로 잘 살고 있었지만 아들이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이혼 후 혼자 10살 아이를 키우고 있었는데 경제적으로 늘 힘들어했습니다. 엄마, 아이 학원비가 부족해요. 엄마, 이번 달 월세가 밀렸어요. 엄마, 아이가 아픈데 병원비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박영희 씨는 손자가 안쓰러워서 계속 도와주었습니다. 아이에게는 죄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아들의 요구는 더 커졌습니다. 처음에는 몇십만 원이었는데 나중에는 몇백만 원씩 달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다른 집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집도 사주던데 라는 말까지 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심각한 일도 있었습니다. 아들이 새로운 여자친구를 만났는데 그 여자와 결혼하려면
전세 자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엄마, 이번에 결혼하면 정말 안정적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박영희 씨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손자를 위해서라도 아들이 재혼해서 안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결국 박영희 씨는 자신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5천만 원을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하지만 1년 후 아들은 또다시 이혼했습니다. 그리고 전세금 반환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박영희 씨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아들을 도운 것이 아니라 망쳐놓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또 다른 충격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74세 이순자 씨의 이야기입니다. 이순자 씨는 아들 둘을 키우며 평생 고생하셨습니다. 큰아들은 의사가 되어 성공했지만 작은 아들이 문제였습니다. 작은 아들은 어릴 때부터 공부보다는 놀기를 좋아했습니다. 대학도 겨우 졸업했고 직장도 자주 그만두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계속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순자 씨는 며느리와 손자들이 불쌍해서 계속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40이 넘어서도 계속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 형은 의사라서 돈 많이 벌잖아요. 나한테도 좀 더 도움을 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 큰아들에게까지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라고 했습니다. 이순자 씨는 두 아들 사이의 관계마저 나빠지는 것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더 안타까운 사례도 있습니다. 69세 조미숙 씨의 경우입니다. 조미숙 씨는 평생 혼자 딸 하나를 키우며 살아왔습니다. 딸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했을 때는 정말 기뻤습니다. 하지만 딸이 결혼 후 남편의 사업 실패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딸은 엄마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없어서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시잖아요. 이제 엄마가 도와주셔야 해요. 조미숙 씨는 딸의 말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정말 그동안 딸에게 아버지 역할까지 제대로 해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결국 조미숙 씨는 자신의 전 재산을 딸에게 주었습니다. 내가 죽고 나면 어차피 내 것이 될 텐데 지금 필요할 때 써라라고 말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그 후로도 딸의 요구는 계속되었습니다. 이제는 조미숙 씨가 생활비도 부족해져서 딸에게 용돈을 달라고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도 이제 나이 드셨으니까 검소하게 사세요. 우리도 애들 키우느라 힘들어요. 조미숙 씨는 그 순간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선택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마지막으로 76세 한복남 씨의 이야기입니다. 한복남 씨는 아들 하나를 둔 홀아버지였습니다. 아내를 일찍 여의고 혼자 아들을 키우느라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도록 해주고 싶었습니다. 아들이 성인이 된 후에도 한복남 씨는 계속 경제적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아들이 창업을 한다고 하면 자금을 대주고 사업이 어렵다고 하면 또 도와주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사업은 번번이 실패했고 그때마다 한복남 씨에게 손을 벌렸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사업 재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아버지가 평생 저를 책임져 주세요. 한복남 씨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아들을 사랑한다고 도와준 일들이 오히려 아들을 무능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부모의 무분별한 경제적 지원이 자녀를 나약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녀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기를 기회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에 대한 의존성만 커져가게 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자녀가 그것을 당연한 권리로 여기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성인이 된 자녀에게 지속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하면 자녀의 자존감이 오히려 낮아진다고 합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잃고 부모에게만 의존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의존성은 부모 자식 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부모는 부담을 느끼고 자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서로 불만이 쌓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조건 거절하는 것이 답일까요? 아니면 계속 도와주는 것이 맞을까요? 현명한 부모들은 전혀 다른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특별한 방법을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67세 정명희 씨의 이야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정명희 씨에게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38살인데 직장을 잃고 한동안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아이 둘을 키우며 생활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어머니를 찾아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 이번 달 생활비가 정말 부족해요. 좀 도와주세요. 다른 부모였다면 바로 돈을 주었을 텐데 정명희 씨는 달랐습니다. 얼마나 부족한데? 먼저 물어봤습니다. 아들이 200만 원 정도요 라고 대답하자 정명희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그런데 너는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하려고 노력해봤니? 아들은 당황했습니다. 어머니가 바로 도와줄 줄 알았는데 질문을 하니까 말입니다. 정명희 씨는 계속해서 물어봤습니다. 단기 아르바이트는 알아봤니? 물건을 팔 수 있는 것은 없니? 다른 방법은 생각해봤니? 아들은 그제서야 자신이 별다른 노력 없이 어머니에게만 의존하려 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 정명희 씨는 아들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100만 원은 내가 도와줄게. 하지만 나머지 100만 원은 내가 마련해봐. 그리고 내가 준 돈은 3개월 후에 갚아야 해. 아들은 처음에는 불만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단호한 태도를 보고 결국 스스로 해결책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아들은 일주일 만에 야간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있던 안 쓰는 물건들을 중고거래 사이트에 팔아서 50만 원을 마련했습니다. 또 아내와 함께 가계부를 작성해서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 나머지 돈을 절약했습니다. 3개월 후 아들은 약속대로 어머니에게 100만 원을 갚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 처음에는 왜 그렇게 하시나 싶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고마워요.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줄 몰랐어요. 그 후로 아들은 어머니에게 돈을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기르게 되었습니다. 정명희 씨는 아들이 진정으로 독립하는 모습을 보며 뿌듯해했습니다. 또 다른 성공 사례를 보겠습니다. 71세 김순옥 씨의 이야기입니다. 김순옥 씨의 딸은 결혼 후 남편의 사업 실패로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딸이 어머니를 찾아와서 엄마, 빚을 갚으려면 1천만 원이 필요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김순옥 씨는 그 돈을 줄 수 있는 여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빚이 어떻게 생긴 건지 자세히 설명해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계획인지도 말해봐. 딸은 처음에 급한 상황인데 왜 그런 걸 다 설명해야 해요? 불만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김순옥 씨는 급하더라도 제대로 된 계획이 있어야 도와줄 수 있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결국 딸은 가족 회의를 열어서 가게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빚이 생긴 원인을 분석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구체적인 상환 계획서를 작성해서 가져왔습니다.
김순옥 씨는 딸의 진정성을 확인한 후 도움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냥 주지 않았습니다. 매달 일정 금액씩 갚아나가는 조건으로 빌려준 것입니다. 그리고 3개월에 한 번씩 가게 상황을 점검해서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놀랍게도 딸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남편과 함께 부업을 시작했고 생활비도 철저하게 관리했습니다. 2년 만에 어머니에게 빌린 돈을 모두 갚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빚도 크게 줄였습니다. 딸은 어머니에게 감사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그냥 주셨다면 저희는 또 같은 실수를 반복했을 거예요. 이렇게 해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73세 황기순 씨의 사례도 인상적입니다. 황기순 씨의 아들은 사업을 한다며 계속 자금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황기순 씨는 다른 방법을 택했습니다. 아들에게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 오라고 했습니다. 내가 정말 진지하게 사업을 생각한다면 계획서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겠니? 아들은 처음에는 그런 복잡한 건 왜 필요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계획서 없이는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하자 어쩔 수 없이 작성했습니다. 며칠 후 아들이 가져온 계획서를 보고 황기순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들이 생각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계획을 세워왔기 때문입니다. 시장 조사도 하고 경쟁업체도 분석해서 가져왔습니다. 황기순 씨는 아들의 계획서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계획은 좋은데 자금을 한 번에 다 줄 수는 없어. 단계별로 성과를 보면서 지원해 줄게. 첫 번째 단계에서 500만 원을 주고 성과를 보기로 했습니다. 6개월 후 아들은 정말로 작은 매출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황기순 씨는 약속대로 두 번째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단계별로 지원하면서 아들의 사업이 점점 안정되어 갔습니다. 2년 후 아들은 어머니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가 처음부터 다 주셨다면 저는 대충 했을 거예요. 단계별로 해주시니까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성공 사례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무조건 주지 않고 조건을 달았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자녀가 스스로 노력할 기회를 만들어 주었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교육의 기회로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사례가 있습니다. 75세 최영숙 씨의 이야기입니다. 최영숙 씨의 아들은 40이 넘어서도 계속 직장을 옮겨 다녔습니다. 그때마다 공백기가 생기면 어머니에게 생활비를 달라고 했습니다. 최영숙 씨는 이번에는 다르게 접근했습니다. 돈을 주는 대신 같이 살면서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줄게. 아들을 집으로 데려와서 규칙적인 생활을 하도록 도왔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운동을 하고 구직 활동을 하도록 했습니다. 처음에 아들은 엄마가 왜 이렇게 간섭해요? 불평했습니다. 하지만 최영숙 씨는 내 집에서 살려면 내 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용돈도 최소한만 주면서 아들이 빨리 취업하도록 동기를 부여했습니다. 3개월 후 아들은 새로운 직장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반년 후에는 독립해서 나갔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에게 엄마가 편하게 해주셨다면 저는 계속해 일러줬을 거예요 라고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이처럼 현명한 부모들은 단순히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자녀들은 진정으로 독립할 수 있게 되었고 부모와의 관계도 더 좋아졌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원칙을 가지고 이런 일들을 해야 할까요? 현명한 부모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5가지 원칙입니다. 이 원칙들을 따르시면 자녀를 진정으로 도우면서도 독립심을 기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즉시 주지 않는 것입니다. 자녀가 도움을 요청할 때 바로 지갑을 여시면 안 됩니다. 대신 하루 생각해보고 내일 다시 이야기하자라고 말하세요. 이 시간 동안 자녀도 다른 방법을 생각해볼 기회가 생깁니다. 70세 안정희 씨는 이 방법을 사용해서 큰 효과를 보았습니다. 아들이 급하게 500만 원이 필요하다며 찾아왔을 때 안정희 씨는 즉시 주지 않았습니다. 급한 건 알겠는데 하루만 시간을 줘. 내일 다시 이야기하자. 그 다음 날 아들이 다시 왔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어젯밤에 생각해보니까 친구한테 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카드 대출도 받을 수 있고요. 안정희 씨는 그래, 그런 방법들을 먼저 시도해보렴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아들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했고 어머니에게 돈을 빌리지 않았습니다. 만약 안정희 씨가 그 자리에서 바로 돈을 주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들은 다른 방법을 생각해볼 기회도 없이 또다시 어머니에게 의존하게 되었을 겁니다. 하루의 시간이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이유를 자세히 묻는 것입니다. 왜 그 돈이 필요한지, 어떤 상황인지 구체적으로 들어보세요. 그리고 자녀가 그 상황에 대해 어떤 책임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운이 나빴던 것인지 아니면 잘못된 선택의 결과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2세 배순덕 씨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딸이 카드비 때문에 1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배순덕 씨는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큰 빚이 생겼니? 언제부터 이런 상황이었니? 너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니? 딸은 처음에는 지금 급한데 왜 그런 걸 다 물어보세요? 짜증을 냈습니다. 하지만 배순덕 씨는 상황을 모르면 어떻게 도와줄지 판단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딸은 자신의 과소비 습관과 충동구매 때문에 빚이 생겼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배순덕 씨는 단순히 빚만 갚아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딸과 함께 가계부를 작성하고 소비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빚은 절반만 갚아주고 나머지는 딸이 스스로 해결하도록 했습니다. 2년 후 딸은 모든 빚을 청산했을 뿐만 아니라 저축도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그냥 다 갚아주셨다면 저는 또 같은 실수를 했을 거예요 라고 말하면서 말입니다. 세 번째 원칙은 조건을 다는 것입니다. 도움을 줄 때는 반드시 조건을 달아야 합니다. 갚을 계획이 있는지, 언제까지 갚을 것인지, 이런 상황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약속을 받으세요. 74세 임소영 씨는 이 방법으로 아들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아들이 사업 자금으로 2천만 원을 달라고 했을 때 임소영 씨는 이런 조건을 달았습니다. 첫 번째,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 와라. 두 번째, 매달 진행 상황을 보고해라. 세 번째, 6개월 후부터 매달 100만 원씩 갚아라. 아들은 처음에는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해요? 불평했습니다. 하지만 임소영 씨는 이 조건들을 지킬 수 없다면 도와줄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결국 아들은 조건을 수락했고 진짜로 열심히 사업 계획을 세웠습니다. 놀랍게도 아들의 사업은 성공했습니다.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매달 점검을 받으니까 더 신중하게 사업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들은 약속대로 돈을 갚았을 뿐만 아니라 엄마 덕분에 제대로 된 사업가가 될 수 있었어요 라고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네, 번째 원칙은 단계별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큰 금액을 한 번에 주지 말고 단계별로 나누어서 주세요. 각 단계마다 목표를 달성했는지 확인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자녀가 더 책임감을 가지고 돈을 사용하게 됩니다. 69세 서미경 씨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아들이 음식점 창업을 위해 5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서미경 씨는 한 번에 주지 않았습니다. 1단계로 1천만 원을 줄 테니 장소를 구하고 인테리어 견적을 받아와라. 2단계로 1천만 원을 더 줄 테니 메뉴를 개발하고 시범 영업을 해봐라. 이런 식으로 단계를 나누었습니다. 각 단계마다 아들은 어머니에게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충분히 준비되었는지 확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들은 창업에 대해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아들의 음식점은 성공적으로 오픈했고 지금까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들은 엄마가 한 번에 다 주셨다면 저는 준비 없이 무작정 시작했을 거예요. 단계별로 해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라고 말했습니다. 5번째 원칙은 교육의 기회로 만드는 것입니다. 단순히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배울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돈 관리 방법, 문제 해결 능력, 책임감 등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71세 윤혜숙 씨는 이 방법을 통해 딸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딸이 신용카드 빚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윤혜숙 씨는 단순히 빚을 갚아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딸과 함께 재정관리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매주 한 번씩 만나서 가계부를 점검하고 소비 습관을 개선해 나갔습니다. 6개월 후 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계획적으로 돈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부채를 정리하는 계획을 세워서 실행에 옮겼습니다. 윤혜숙 씨는 돈을 준 것보다 훨씬 값진 선물을 했다고 뿌듯해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사례가 있습니다. 73세 장순자 씨의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사업 실패로 큰 빚을 지게 되었을 때 장순자 씨는 특별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빚을 갚아주는 대신 아들을 자신의 작은 가게에서 일하게 했습니다. 내가 진짜로 일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아들은 처음에는 창피해서 어떻게 엄마 가게에서 일해요?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장순자 씨는 일하기 싫으면 다른 방법으로 빚을 갚아라 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6개월 동안 아들은 어머니 가게에서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돈의 소중함을 깨달았고 장사하는 법도 배웠습니다. 무엇보다 성실하게 일하는 습관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아들은 독립해서 자신만의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가게에서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착실하게 사업을 키워나갔습니다. 이런 5가지 원칙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즉시 주지 않기, 이유 자세히 묻기, 조건 달기, 단계별 지원하기, 교육 기회로 만들기입니다. 이 원칙들을 지키면 자녀를 진정으로 도우면서도 독립심을 기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원칙들을 실제로 적용할 때 어떤 말을 해야 할지 궁금하실 겁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실제 상황에서 자녀와 어떤 대화를 나누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원칙은 알고 있지만 막상 자녀 앞에서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하십니다. 자녀가 엄마, 돈 좀 빌려주세요 라고 할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들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 라고 바로 묻지 마세요. 급한 일이니? 묻지도 마세요. 이런 질문들은 돈을 줄 것이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세요. 무슨 일인지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자. 이 한마디가 상황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자녀는 즉시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하지 않게 되고
상황을 설명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67세 오경숙 씨의 실제 대화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들이 찾아와서 엄마, 급하게 300만 원이 필요해요 라고 했을 때 오경숙 씨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무슨 일인지 천천히 이야기해보자. 우선 앉아. 아들이 상황을 설명하자 오경숙 씨는 계속 질문했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상황이었니? 너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니? 다른 방법은 생각해봤니? 만약 내가 도와준다면 언제까지 갚을 수 있니? 처음에 아들은 엄마는 왜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해요? 그냥 빌려만 주시면 되는데 라고 불평했습니다. 하지만 오경숙 씨는 복잡한 게 아니라 제대로 하는 거야. 나도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아들은 자신의 상황을 정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해결 방법들도 함께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오경숙 씨는 전액을 지원하는 대신 일부만 도와주고 나머지는 아들이 스스로 해결하도록 했습니다. 자녀가 다른 집 부모들은 다 도와주던데라고 말할 때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이때 절대 우리 집은 다른 집과 달라라고 말하지 마세요. 이런 말은 자녀에게 서운함만 남길 뿐입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세요. 다른 집 이야기는 모르겠고 우리는 너를 정말로 돕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설명하세요. 그냥 주는 것보다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진짜 도움이라고 생각해. 72세 신옥분 씨는 이런 상황을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딸이 다른 엄마들은 자식이 어려우면 다 도와주던데 엄마만 이상해요 라고 화를 낼 때 신옥분 씨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너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야. 오히려 너무 사랑해서 그런 거야. 지금 당장 편하게 해주는 것보다 내가 진짜로 독립할 수 있게 도와주고 싶어. 딸은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머니의 진심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기르게 되었습니다. 자녀가 엄마가 매정해요 라고 말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 마음이 약해져서 그래, 엄마가 매정했구나 라고 하면 안 됩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세요. 매정한 게 아니라 너를 진짜로 생각해서 그런 거야. 당장은 힘들겠지만 나중에는 고마워할 거야. 69세 류금순 씨의 경험을 들어보겠습니다. 아들이 사업 자금을 달라고 했는데 류금순 씨가 조건을 달자 아들이 화를 내며 나가버렸습니다. 엄마는 정말 매정해요. 저한테 관심도 없으시면서. 류금순 씨는 마음이 아팠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3일 후 아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류금순 씨가 요구한 사업 계획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엄마, 계획서 써왔어요. 정말 열심히 했어요. 류금순 씨는 아들의 계획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잘 작성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잘 준비했구나. 엄마가 조건을 단 이유를 이제 알겠니? 아들은 네, 덕분에 더 신중하게 생각할 수 있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류금순 씨는 아들의 진정성을 확인하고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들의 사업은 성공했습니다. 자녀가 급해서 그런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세요? 라고 할 때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급한 일일수록 신중해야 해 라고 말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세요. 제대로 도와주려면 상황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74세 홍명자 씨는 이런 상황에서 아주 좋은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딸이, 엄마, 정말 급해요. 내일까지 돈이 필요해요 라고 했을 때 홍명자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급한 건 알겠어. 그런데 급할수록 실수하기 쉬워. 차근차근 해결 방법을 찾아보자. 그리고 딸과 함께 앉아서 상황을 정리하고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놀랍게도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다른 해결 방법이 발견되었습니다. 딸의 남편이 회사에서 급여 선지급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결국 어머니의 도움 없이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자녀가 울면서 정말 어려워요. 도와주세요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 감정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많이 힘들구나. 엄마가 도와줄게라고 위로하되 바로 돈을 주지는 마세요. 대신 같이 해결 방법을 찾아보자라고 말하세요. 70세 김말순 씨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아들이 울면서 엄마, 정말 죽을 것 같아요. 도와주세요 라고 했을 때 김말순 씨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냉정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이 힘들었구나. 엄마가 옆에 있으니까 같이 해결해보자. 그리고 아들과 함께 상황을 차근차근 정리했습니다. 생각보다 해결 방법이 많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김말순 씨는 일부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아들이 스스로 해결하도록 도왔습니다. 아들은 엄마가 옆에서 함께 해주니까 용기가 났어요 라고 고마워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원칙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일관성을 유지하세요. 한 번 정한 원칙은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자녀가 떼를 쓰거나 감정에 호소해도 흔들리지 마세요. 71세 박선희 씨는 이 원칙을 철저히 지켜서 아들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아들이 여러 번 찾아와서 떼를 써도 박선희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조건을 지키면 도와주고 지키지 않으면 도와줄 수 없다. 이 원칙을 6개월 동안 일관되게 지켰습니다. 결국 아들은 어머니의 진심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기르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독립해서 어머니에게 오히려 용돈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대화법을 사용하시면 자녀와의 관계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올바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꾸준히 실천하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식이 손을 벌릴 때 무조건 도와주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자녀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당장은 매정해 보일 수 있지만 이것이 자녀를 위한 진정한 사랑입니다. 김정숙 씨, 박영희 씨, 이순자 씨처럼 무조건적으로 도와준 부모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녀들은 더욱 의존적이 되었고 부모와의 관계마저 나빠졌습니다. 심지어 부모를 당연하게 여기고 더 큰 요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대로 정명희 씨, 김순옥 씨, 황기순 씨처럼 현명하게 도움을 준 부모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녀들이 진정으로 독립했고 부모에게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부모 자식 관계도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그 차이는 바로 방법에 있었습니다. 즉시 주지 않기, 이유 자세히 묻기, 조건 달기, 단계별 지원하기, 교육 기회로 만들기. 이 5가지 원칙을 기억하시고 실천해 보세요. 특히 대화할 때는 이런 말들을 사용하세요. 무슨 일인지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자. 너를 정말로 돕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거야. 급할수록 신중해야 해. 같이 해결 방법을 찾아보자.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관성입니다. 한 번 정한 원칙은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자녀가 떼를 쓰거나 서운해해도 흔들리지 마세요.
그것이 자녀를 위한 진정한 사랑입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한 분이라도 더 현명한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진정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당장은 어려워 보여도 결국에는 자녀도 부모도 모두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73세 최영숙 씨가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처음에는 아들이 원망할까봐 걱정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고맙다고 해요. 진짜 어른이 된 것 같다고요. 여러분도 이런 기쁨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녀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부모인 여러분도 마음 편하게 노후를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이 용기를 내야 가능합니다. 자녀에게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말입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무조건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단호해질 수 있는 용기입니다. 오경숙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어요. 아들이 서운해할까봐 밤잠을 못 잤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마음을 굳게 먹은 게 잘한 일이었어요. 신옥분 씨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딸이 저를 매정하다고 할 때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했더니 딸이 변했어요. 지금은 제가 한 일을 이해해줘요. 류금순 씨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들이 화내고 나갔을 때 정말 후회했어요. 그냥 줄 걸 하고요. 하지만 며칠 후 아들이 계획서를 들고 온 걸 보고 깨달았어요. 제가 옳은 일을 했다는 거요. 여러분도 처음에는 어려우실 겁니다. 자녀가 서운해하거나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그것은 자녀가 변화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박선희 씨의 마지막 말씀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6개월 동안 정말 힘들었어요. 아들이 저를 원망하는 것 같아서요. 하지만 지금은 아들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스스로 모든 걸 해결하고 저한테 용돈까지 드려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홍명자 씨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딸과 함께 차근차근 해결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이 오히려 좋았어요.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되었거든요. 이제는 딸이 어떤 일이 생겨도 저와 상의를 해요. 김말순 씨는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아들이 울면서 도와달라고 할 때 정말 마음이 약해질 뻔했어요. 하지만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차근차근 도와준 게 잘한 일이었어요. 아들이 혼자서도 잘 해낼 수 있다는 걸 보여줬거든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한다면 때로는 단호해야 합니다. 당장의 편안함보다는 미래의 행복을 생각해야 합니다. 자녀가 진정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부모는 자녀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는 부모가 아닙니다. 자녀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모가 진짜 좋은 부모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자녀가 또다시 손을 벌린다면 이번에는 다르게 해보세요. 바로 주지 말고 차근차근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 조건을 달고 단계별로 도와주세요. 처음에는 서로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번 반복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질 겁니다. 그리고 몇 달 후에는 놀라운 변화를 보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당당하고 독립적인 어른으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마음 편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따뜻하고 행복하길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